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변수와 연산자를 활용해서 어떻게 코딩에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은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활동 1, 실습 활동, 이 부분 실습 활동 여기 세 가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 1-4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 활동입니다. 다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식을 C언으로 표현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 여러분들 식은 알고 있죠? 어떤 입력값은 없다 하더라도 출력이 거기에 대한 계산된 출력값이 나오도록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게 어떻게 출력되는지는 우리가 프린트F를 좀 더 활용할지 알아야 되니까요. 여기서 이 활동은요, 아, 이렇게 실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다음에는 이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이 실습 활동에서는요, 코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활동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화를 누르게 되면 초기 상태로 다시 돌아가죠. 여기 이번 활동은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확인만 하는 활동이 되겠고요. 코드를 작성한 후에 실행 단추를 눌러주는 거고요. 원하는 결과가 맞다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삭제를 해도 되고요.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뭔가 약간 변화가 되는 게 큰 따옴표 열고 닫고에 %D라고 하는 %F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슬래시 N은 줄 바꾸는 거죠. 줄을 바꿔주고 줄을 바꿔주고 줄을 바꿔주고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 원하는 연산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실행 결과가 일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을 한번 하시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지 한번 다음으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5이고 높이가 3인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고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반지 한 변의 길이가 4.5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코딩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코딩을 이렇게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rintf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우리가 첫 번째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3 나누기 2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죠. 그래서 7 곱하기 7 곱하기 3.14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하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를 지금 입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4.5 곱하기 4.5 곱하기 4.5를 3번 한 거죠. 그럼 부피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 결과를 한번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값을 출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값이 아니고 이 안에 썼던 부분이 수식이 나오고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부분은 문자열로 해석해서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지지 않는 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D라고 하는 특수 문자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printf 안에 들어가는 건 \n 줄바꿈하는 문자였죠. 거기에 추가로 %d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식 지정 문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양한 형식 지정 문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d입니다. 이 %d 그 다음에 %c %f 라는 거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는 띄워쓰기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d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이 자리에는 정수값을 출력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형식을 지정해 주는 거고, %c, c는 캐릭터의 약자 C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 값을 출력을 하는 거고요. %f, 이 F는 뭐의 약자일까요? 우리가 실수형을 표현할 때 기본형인 플루트 F가 됩니다. 그리고 %d는 우리가 인티저형으로 선언했던 그 변수 값을 출력을 할 때, 정수형을 출력을 할 때 %d라는 형식 지정 문자를 사용한다. %d, %c, %f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밑에 부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 코드는 뭐가 되겠죠? 메인 함수 안에 printf 라고 되어 있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사이에는 이 하나의 문장 %d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정수값을 출력하겠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위치, 어느 위치에 어떤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는 형식 지정 문자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값을 출력해라 라는 게 아니고 여기 그냥 정수만 출력해라 라고 하는 코딩입니다. 이 코딩에서는. 그래서 어떤 값이 출력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게 되면 특정한 값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 값들이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변수가 선언이 되고 그 값에 들어가 있는 값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 있죠. 01, 01 하는 그런 값들이 무작위로 나오기 때문에 값들이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정수값을 출력해줘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이 알려주는 게 바로 밑에 나오는 코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13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그 코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d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사이에 정수형 하나를 출력해라 라고 했으면 이 정수, 여기에 나오는 이 위치에 정수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형식 지정 문자가 나왔으면 정확하게 어떤 값을 출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컴마 뒤에 이렇게 값을 5라는 값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5 더하기 3 어떤 값이 되겠죠? 8이 되겠죠? 8이 이 위치에 들어가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컴마 뒤에 나오는 숫자가 이 %d의 위치에 출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여기 7 곱하기 2 하니까 14 빼기 4가 하게 되니까 10이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 나누기 2를 하는 것은 여기에 출력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서 결과가 8, 10, 7이 출력이 되는데 이 7이 출력이 되는 건 여기 나누기 연산자를 했으니까 몫이 7.5가 돼야 되는데 왜 7.5가 안 되고 7이 나오는 건 여러분 도움 연상을 통해서 이해를 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 나오는 부분은 정수 연산이니까 연산값이 정수가 돼서 정수 부분만 출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 형식 지정 문자가 있죠. 자, 형식 지정 문자 이 부분에 어떤 위치와 어떤 자료형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형식 지정 문자가 있으면 뒤에 컴마 뒤에 나오는 이 값이나 어떤 수식, 연산 결과 값이 이 위치에 들어가서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d는 정수형을 의미하겠죠. 자, 밑에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출력을 할 때 나는 이 8이라는 걸 출력을 하는데요. 그냥 %d로 출력하면 8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이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사이에는 다 문자열 처리가 되는데 특별하게 역/n과 %d 이런 부분은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수 문자를 제외하고는 문자열로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5 더하기 3은 이라는 문자열과 이 위치에 그 다음에 띄워쓰기가 없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d 위치에는 컴마 뒤에 나오는 첫 번째 값, 선생님 값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수식 연산을 하게 되면 값이 되는 거죠. 8이라는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그럼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 5 더하기 3은 8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밑에를 한번 봅시다. 문자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d 여기 한 칸 띄우고 다음에 정수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럼 정수는 어떤 값이냐? 컴마 뒤에 나오는 이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15 나누기 2의 결과는 이 문자열과 여기에 뒤에 계산된 이 값이 %d 위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에 뭐뭐입니다 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rintf의 문자열 출력과 형식 지정자를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어떤 위치에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형식 지정 문자를 사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15 나누기 2의 결과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이 되겠죠. 여기까지 위에서 나왔던 이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d의 위치는 이 7이 나왔죠. 내가 7이라고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7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어떤 값이 정수가 출력이 된다. 어떤 값, 컴마 뒤에 나오는 이 연산된 결과 값이 여기에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이 앞에 다시 또 설명이 되고 있죠. %t의 문자와 \n 이라는 특수 문자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 사용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5단을 만약에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5단이라는 문자를 출력을 해주고 다음 줄로 넘겼죠. 항상 이거 한 줄을 출력하고 다음 줄을 넘길 때는 \n을 들어가고 있고요. 자, 좀 선생님이 확대를 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했더니 위로 올라갔네요. 좀, 자, 밑으로 내려서 이 부분. 자, 여기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이해를 하게 되면 복잡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n은 다음 줄로 넘겨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d, %d는 이 위치에 정수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x는 이 부분은 문자열로 바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곱하기는 을 출력하기 위해서 거기에 글자를 집어넣어 준 거고요. 자, 첫 번째 %d는요. 여기 지금 숫자를 3개를 출력하고 있으니까 3개 %d를 입력을 하고 여기 출력 형식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수형을 출력하는데 뒤에 나오는 컴마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구분은 이 컴마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컴마로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코딩이 제대로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들어있는 %d는 여기 5에 있는 값이 들어가고요. 첫 번째에 있는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두 번째에 있는 값이 이쪽에 위치돼서 출력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값 이게 출력이 되는데 값이 아니고 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산술식인 5 곱하기 2를 해서 그 값인 5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중간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여기 5가 들어가니까 5x 즉 곱하기 5 곱하기 두 번째는 두 번째 값이 나오니까 5 곱하기 5가 완성이 되는 거고는 세 번째 %d에는 5 곱하기 5니까 25가 되겠죠. 출력이 될 때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여기에 5 곱하기 5는 25라는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값들이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서 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쭉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출력 결과를 보고 싶으면 좀 내려보면 5단위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9까지의 값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d, %d로 해서 어떤 뒤에 있는 값들이 연결을 시켜서 출력을 해준다. 그래서 이 printf는 내가 어떤 값들을 어떤 자료들을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 printf가 되는 거고, 이때 정해져 있지 않은 값, 내가 출력하고 싶은 위치에 어떤 값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형식 지정 문자를 사용해서 출력을 시켜준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가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다음 출력 예시처럼 출력이 되도록 작성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입력이 만약에 3이 들어갔을 때는 출력이 어떻게 되면 원하는 단은 3단이라고 출력이 되고 3 곱하기 9부터 거꾸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1까지 출력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 봐라 라는 겁니다. 자, 코딩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scanf는요, 어떤 값을 받아서 이 변수에 저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또 scanf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scanf를 만나면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선생님 실습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실행을 했을 때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합니다. 즉 뭔가를 입력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입력받겠다? 정수형을 입력을 받겠다. 그래서 원하는 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3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뒤에 나오는 연산이 쭉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3단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 scanf는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일단 알고 뒤에 부분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입력이 이렇게 3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여기 3 곱하기 1까지 출력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자, 원하는 단은 하고 다음 줄로 넘기고 있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엔터를 치고 난 다음에 %d 여기에서 입력된 어떤 여러분들이 입력했다 3이라는 걸 입력했다라고 하면 3이라는 값이 A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A에 들어있는 값은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값, 만약에 3을 입력했다라고 하면 3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3단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printf를 한번 살펴보게. %d 곱하기 %d는 %d다. 앞에 우리가 5단을 구할 때 한번 해봤던 거죠. 자, 우리 입력을 3을 입력했을 때 A에는 3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A를 출력하게 되면 여기 첫 번째는 3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3 곱하기 9는 27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3을 입력했다 라고 하게 되면 3단이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고 이 A 값이 여기 들어가니까 3, 그 다음에 9 값이 여기 들어가니까 뭐가 되겠죠? 9. 여기 A 곱하기 9가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27이라는 게 출력이 돼서 3 곱하기 9는 27이라는 게 출력이 되는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행했듯이 여러분들도 이 코딩을 이해를 했으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여기에 3이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자, 근데 우리 코딩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구단을 하려고 코딩을 하려고 하면 코딩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이 코딩을 하는 이유는요, 자, 실행을 시켰을 때 원하는 숫자 값을 좀 크게 입력을 해봤어요. 크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큰 값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엔터를 치는 순간 바로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되는, 그래서 커다란 값이나 그 다음에 반복되는 작업이 많이 있을 때 코딩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직접 푸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계산해주는 이런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코딩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구구단을 이렇게 하려고 코딩을 작성하는 경우는 없겠죠. 큰 수나 반복되는 작업이 있을 때 코딩으로 작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상당히 좋다. 자, 실제로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를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걸 계속 아래로 코드를 해서 완성을 시켜라고 가이드 문구가 나와 있고요.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키보드 활용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키보드 단축키를 배웠죠? 여기까지 한 줄을 선택하고 컨트롤 C 하고 다음 줄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를 8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바꿔주면 A 곱하기 8은 A 곱하기 8 값이 출력이 되겠죠. 다음에 엔터를 치고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입력할 때 이렇게 여기는 7이 되겠죠. 7을 입력하고 딜리트 키로 지우고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코드 작성 키보드를 여러 번 눌러야 되니까 키보드 사용법에서 인서트 키를 한번 누르면 삽입과 수정이 바뀐다고 그랬죠. 인서트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여기에 바로 7 입력하면 바로 수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엔터를 누르고 그 다음에 6이 되겠죠. 6
수정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이 훨씬 빨라지겠죠.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5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4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3 그 다음에 여기 2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1까지 곱하기 1까지 출력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1로 수정을 이렇게 변경을 하시게 되면 컨트롤 C, 컨트롤 V와 삽입 수정 상태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고 작업을 하게 되면 쉽게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필요 없는 뭐 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워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코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기 띄워쓰기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을 여기 띄워쓰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메인 함수가 시작되고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알려줬어요. 그럴 때 이 printf나 이 부분이 쭉 지저분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났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코딩을 작성하게 되면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거든요. 들여쓰기가 돼 있으면 이게 이쪽으로 쭉 맞춰서 작성을 했을 때 나중에 코딩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작이 어디지? 여기구나. 밑에 쭉 내려보면 이게 끝나는 부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들여쓰기 간격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건 학생들이 여기에 세미콜론을 안 쓴 경우, 그 다음에 앰퍼샌드가 빠진 경우, 그 다음에 여기 98765431, 98765431 이렇게 변경이 돼야 여기에 나오는 값들도 변경이 돼서 나오고 뒤에 나오는 계산값도 변경이 돼서 나오겠죠. 이런 부분에 실수해서 정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 일단 작성이 됐으면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실행을 한번 눌러보면 원하는 단은 좀 큰 숫자값,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는 부분이 하게 되면 제대로 나오는구나. 자, 실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테스트를 했을 때 3을 입력했을 때 예를 들어서 3을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력한 코딩에서 나오는 출력과 나오는 예상값이 일치한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입력이 어떤 값이 3이라는 걸 입력을 해줬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5라는 걸 입력했을 때는 나오는 출력 형식은 다르겠죠. 출력 값은 다르겠죠. 이거는 입력 중에 어떤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출을 하게 되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요. 다음은 이제 입력과 출력 그 부분 단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중요한 스캔F 또는 우리가 앞에 사용했던 숫자형과 문자형, 자료형에서 좀 더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